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LG 이노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짧게나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최근에 LG 이노텍의 주가 상승이 어떤 IT 기업들 대비해서도 좀 부족함이 없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요. LG 이노텍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실적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목에도 나왔다시피 애플이 드디어 AI 전쟁 그리고 쩐의 전쟁에 본격적인 참전을 알렸습니다. 과연 이런 부분들이 LG노텍의 수익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실적을 점검을 할 텐데요.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이 LG노텍의 1분기 컨센 영업을 한 1,300억 원 정도? 1,300 후반대 정도 평균적으로 좀 잡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증권사는 뭐 1,300대 초반을 잡고 있었고 어떤 증권사 하우스 같은 경우는 1,380억 정도, 뭐 90억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더라고요. 근데 보기 좋게 굉장히 좀 강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당해 실적으로는 1,760억을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컨센을 상당히 조금 크게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, 그리고 통상적으로 1분기가 거의 이런 이제 핸드셋 관련된 기업들의 계절적 비수기거든요. 근데 비수기임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우려했던 부분들일 것 같아요. 오더컷이죠.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이제 납품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작아지지 않겠어?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고요. 그와 더불어서 뭐 전체적인 뭐 시장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 뭐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좋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어찌됐든 수출주들 입장에서는 뭐 매출액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 LG노텍도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 있어서 수익성 자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지금 LG노텍이 1분기 실적을 상당히 좀 좋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아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아마 이제 LG노텍 실적 발표하고 나서 나왔던 리포트들 한번 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요. 컨센을 다 옮겼습니다.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의 컨센도 되게 많이 올렸고요. 뭐 전체적인 올 한 해의 컨센도 조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향되는 조정이겠죠.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LG노텍의 주가 수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다운사이드보다는 오히려 업사이드 쪽으로 아마 시장의 의견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모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에 따라서 주가도 그와 관련해가지고 우상향되는 패턴들을 좀 만들어줬어요. 그리고 또 하나 이 LG노텍을 가장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6월 애플의 행사가 진행되기 전까지의 주가 흐름들은 아마 우상향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고 보거든요.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애플이 드디어 2024년도 6월 10일입니다.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세계 개발자 회의를 열거든요. 이게 온라인 행사입니다. 애플 파크에서. 여기에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애플이 시간에서도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고 뭐 본장에서는 올라갔지만 뭐 양봉으로 좀 만들어지긴 했지만 M7의 종목 중에서 안 올랐던 종목이 테슬라고 애플이거든요. 근데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고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인데 테슬라하고 애플이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동안에 AI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다 할 뭔가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던 얘기죠. 근데 요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사주, 역대 최고의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AI 시장 쪽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출할 거야! 라는 팀 쿡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사항들 자체가 이번 2023년 6월 10일 날 열릴 WWDC입니다.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뭔가 이제 본격적인, 좀 구체적인 이 AI 시장에서 우리 애플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야? 어떤 제품들을 들고 나올 거야?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할 거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좀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애플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는 시장에서 화두가 이루어지면서
뭔가 단기적인 시세 분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와 더불어서 뭐 LG노텍에 대한 밸류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역사적인 밸류거든요. 그러니까 트레일링 PBR인데 굉장히 좀 낮아요 지금. 엄청 낮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미가 없었죠. 물론 이제 핸드폰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, 뭐 애플, 뭐 중국 제조사, 뭐 이렇다 이제 경쟁사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포화죠. 그러니까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고 뭐 저가 폰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보급형 제품들의 사양 자체도 어느 정도 뭐 뭐라 해야 되나 이제 그러니까 고사양화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좀 폭발력 있는 뭐 시장에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LG노텍도 핸드셋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전장 쪽에 뭔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런 흐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줬던 종목이잖아요. 근데 본업에서 되게 좋아야 돼요. 그러니까 핸드셋 쪽에서 새로운 뭔가 전기가 만들어지고 교체 수요 나오고 또 그동안에 좀 답답하게 움직였었던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되는 뭔가 기기라든지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LG노텍은 계속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애플의 AI 시장 참전 그리고 애플마저도 AI 뭐 온디바이스 폰과 관련된 뭔가 좀 혁신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제품들을 좀 출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미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애플이 M7에서 주가가 계속 빠졌었던 이유들을 보시게 되면 중국 쪽에서에 대한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던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이제 구매하는 뭐 탄탄한 구매층은 있지만 뭔가 주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출액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애플도 그렇고 애플 밸류체인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요번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제품들이 요번 WWDC에서 뭔가 규격화가 되고 다시 한번 이 핸드셋 시장에서에 대한 뭐 경쟁 체제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LG노텍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겠어?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정 부분 이 LG노텍의 주가가 반영이 됐어요. 예, 보시게 되면. 그러니까 2022년도의 고점 부분들, 그리고 2023년 3월달, 4월달, 그리고 6월달, 뭐 5월달, 6월달, 7월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에 대한 고점 부분들, 그리고 최근에 주가에 대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쭉 올라갔던 그 시기 대비해서 이 하드웨어 기업들, 특히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LG노텍의 주가 하락세가 굉장히 좀 두드러졌었죠.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? 한 일주일 반 정도 기간 동안에 20만 원 언더였던 주가 자체가 23만 원대까지 올라섰고요.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평 자체가 정배를 만들면서 막 움직이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캔들 자체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근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리고 근 한 2년 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이러한 이제 하락 추세는 상단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구간에서 상단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뭔가 이제 상단 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. 그리고 그동안에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됐었던 LG노텍에 대한 뭔가 뭐 보이지 않았던 천장 이런 부분들을 좀 깨면서 이 애플, 뭐 삼성전자, 뭐 핸드셋 시장, 전체적인 핸드셋 시장 뭐 이쪽에서에 대한 변화 부분들로 인해서 LG노텍이 다시 한번 제2의 중흥기로 다가설 수 있을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현재 주가는 좀 관찰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락 추세를 돌파를 시킬 수 있는 무언가 지금 힌트들은 하나하나씩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LG노텍에 대한 실적 부분들 그리고 LG노텍이 최근에 20만 원대를 돌파를 해서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조만간에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상단까지 도달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상단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원 추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다른 시기보다는 좀 돌파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면서 주가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에 대한 정리 부분들을 오늘 요 콘텐츠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. 갖고 계신 분들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실 거고요.
그리고 최근에 LG노텍 너무 많이 올라서네 부담스러운데? 하지만 모멘텀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움직일 수 있는 기간들이 좀 남았네?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잘 관찰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 제가 하나하나씩 좀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LG에너텍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. 오늘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